오늘은 성교학교 2강입니다. 2강의 강의를 맡은 박근호 목사이고요. 청년부 담당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 강의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성교에 대한 거지만 부제를 제가 달았어요. 우리가 향하는 그곳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중고등학생들 중2부터 시작해서 고3들까지 한 27명 정도를 데리고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래도 연습했고요. 캄보디아어로 열심히 가사도 준비했고 외웠습니다. 개그도 준비했고 여러 가지 연극도 준비했고 합창도 준비했고 댄싱도 준비했고 선물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 이제 교육자의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리서치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만족을 위해서 준비해서 갔던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났는데 10일 동안 다녀왔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들이냐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한 겁니다.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도 냉랭하고 이상했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밤새 제가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해서 다음날 아침 시간에 아이들과 나눴어요. 킬링필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군 정부에서 600만 명의 지식인들과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일이 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해골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캄보디아 땅에 있는 정말로 절실한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눈치를 차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 및 선교에 대한 정말 중요한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방문하는 그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듣고 관심 갖지 않으면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으로 무엇을 준비했냐면 우리가 향하는 그곳에 대하여 필리핀 땅에 대하여 조금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제가 필리핀 하면 저 안 가봤어요. 필리핀 안 가봤습니다. 또 필리핀 가보신 분들 하면은 세부 이 정도 그 다음에 필리핀에 또 유명한 데 어디죠? 보라카이 요 정도 신혼여행지, 그 다음에 가족여행지 정도 알 텐데 바기오 땅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 우루과이에 가 있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는 선교사님한테 형님 되시는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드려서 왔습니다. 형, 필리핀 바기오는 어떤 땅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그 형이 딱 두 가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돈이 많은 도시야. 왜냐면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도시야. 두 번째, 한국인들이 와서 성매매하는 곳이야. 이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바기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고 뉴스를 제가 막 검색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산악지대고 필리핀의 휴양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와 같이 필리핀 현지 사람들도 많이 휴양을 하러 가는 곳이고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더운 습한 구역이 아니라 서늘한 기운도 느껴지는 그런 좋은 땅이라고만 들었는데 그 좋은 땅에 골프장이 지어지고 그 골프를 치러 가는 빌미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암암리에 그런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형이 딱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기오 땅은 정말로 소돔과 같은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방문한다니 환영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바기오 땅 했을 때 성매매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 형이 딱 말을 해주는 순간 병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닐라에서는 매일마다 총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은 저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자기 걱정이거든요. 4학년짜리는. 그래서 아빠가 필리핀을 간다고 했을 때 좋겠다 외국 가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빠가 일을 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은 핑계지 뭐. 아빠 뭐 좋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가면 망고 많이 먹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첫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어저께 6학년이거든요. 검색을 해봤대요. 필리핀 검색을 했더니 마닐라 총기 사고가 나오더라고요. 아빠 안 가면 안 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마닐라를 안 가고 이제 바기오라고 하는 도시를 간다 했더니 또 바기오로 막 검색을 해오는 거예요. 아빠, 바기오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대요. 이런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지금 온통 저랑 같이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이음교구 안에서도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필리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면 좋겠고, 또 필리핀 땅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돌아보는, 그리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지혜로운 선교를 위한 준비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필리핀 국기예요. 필리핀 국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필리핀 국기고 서태평양 서쪽에 있는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의 공화국입니다. 섬이에요, 섬.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습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 가는 사람들마다 공항에 내릴 때마다 턱하는 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저 바기오 땅은 저 북쪽에 있어요. 서북쪽에 보면 앙겔레스 위에 타르라크, 그 다음에 위에 바기오예요. 그래서 루손섬 그 섬에 있는 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닐라랑은 조금 멀어져 있어서 치안은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뽑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런 범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리핀 땅의 위치, 그리고 필리핀 땅의 전체적인 상황은 동남아시아의 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있는 공화국입니다.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공화국이고, 하지만 이제 예전에 오랫동안 그 식민 지배,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또 섞이고, 또 자신들의 원주어인 그 따갈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장면들이 역사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 섬과 섬을 옮겨 다니면서 언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 그 결과가 따갈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장 제가 나눠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지만, 따갈로 읽으면 되게 웃기거든요. 저희 따갈로 지금 노래 외우고 있는데 안 외워져요. 그만큼 굉장히 이색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지키기 위해 이 섬 저 섬을 배 타고 다니면서 지켜냈던 필리핀 사람들의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한테 지배받을 때 한국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런 필리핀도 그러한 언어적인 애환이 있는 도시다. 영어도 쓰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어도 쓰고, 필리핀 따갈로도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나라가 필리핀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필리핀에 대해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는요, 고온 다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땀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스포츠 티를 맞췄습니다. 그냥 면티 말고요, 스포츠 티를 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한 자매가, 위솜이라고 하는 자매가 하얀색 옷은 안 된다, 땀이 배긴다. 그래서 우리는 검은색으로 맞췄습니다. 뭐 좋은 정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온 다습하고요, 연평균 기온은 27도, 그러니까 더워요. 한마디로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가는 이음교구도 8월에 가잖아요. 7월, 8월에는 우기라서 굉장히 습도가 90% 계속 넘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짜증도 많이 나고, 선교팀이 오면은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잘 싸우세요, 이음교구. 청년분 한번 잘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화해하면 되니까. 자, 이 기온은 27도고요. 12월부터 4월까지는 건기, 5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 우기에 한 번 제 속에 걸리면 일주일 내내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비가 오면 비 맞는 대로 운동장에 나서 우리 합창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재수가 없으면, 재수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 섭리죠.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시면 꼼짝없이 한 주는
숙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날씨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진, 화산부나 화산은 제가 찾아보니까 터질 만한 화산이 없어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터지면 필리핀까지 온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터지면 빨리 이제 우리 도망 와야 돼요. 한국으로 도망 와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필리핀에는 뭐 지진, 화산 요 위기는 없다고 합니다. 태풍만 안 오면 돼요. 태풍만 7월, 8월에 태풍만 안 오면 되고 사회적인 특징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한대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별로 없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한테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지시할 수 있고 해서 필리핀에는 고위 관계층들도 여자 관계층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뭐 장관들 뭐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의 그 막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니까 이게 잘 안 먹힌대요. 에베소서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필리핀에서는 그 성경 구절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자의 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이 나라가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565년부터 1898년까지 굉장히 긴 우리나라는 겨우 한 40년 정도 지배받았는데도 힘들었잖아요. 33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33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건너온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카톨릭이 90% 이상 필리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막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으로부터 이어온 식민 지배 사상으로 이어진 카톨릭에 대한 교회 중심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와 예수님 얘기 많이 하네. 와 정말 저 사람 믿음 좋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부적처럼 정령처럼 여기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안전해질 거야. 예수님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부해질 거야. 이런 사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복음이 아니라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님에게서 격투기 같은 거 보면 격투기 필리핀 격투기 그 누구죠? 그 권투하는 사람 파키아오 맞나요? 하여튼 그 사람도 예수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막 간절하게 믿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이게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 격투기 하는 사람들도 막 이기고 나서 막 사람 엄청 때리고 나서 막 와 예수님께 영광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보면서 필리핀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필리핀 국가가 카톨릭 종교 국교가 된 거예요. 카톨릭이. 필리핀과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는 언제 들어갔느냐?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지배합니다. 스페인을 꺾고 무적 함대였던 스페인을 꺾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힘을 키운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해요. 1898년부터 1946년까지 한 70년 동안 개신교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쫙 소개가 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카톨릭 때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예전처럼 루터 독일 시대처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현지어로 계속 번역을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따갈로그로 번역을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선교사들.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전 친미입니다. 미국 좋은 나라. 이것만 봐도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톨릭으로 물들어 있던 필리핀이 조금씩 개신교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카톨릭과 그 다음에 뭐 정령 숭배와 미신과 토속 신앙 같은 것들 토착화된 그 종교들이 그 개신교의 복음의 자유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도 율법이 많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걸 해야만 자기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문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필리핀의 현재 종교 현황은 이래요. 카톨릭교는 83%, 많이 줄였죠. 90%에서. 그러면서 개신교가 9%.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슬람이 이제 막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이슬람이 급속도로 들어오고요. 정령 숭배, 불교 및 기타가 3%. 이게 정령 숭배, 불교 및 기타 요거는 어느 나라에도 한 3%, 2%는 있다 치면 이슬람교가 5%나 올라왔다는 거는 위기라고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제가 이걸 보다가 더 깊숙하게 보다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뭘 알아냈냐면 신천지도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개신교 선교를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땅이 노다지고예요. 사실 노다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낙후가 됐죠. 예전에 한 70년, 60년, 70년代에도 필리핀이 압도적인 경제적인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낙후가 돼버린 거야. 왜? 부정부패 때문에. 부정부패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종교에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곳 가운데 침투한 것이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단과 같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9%를 더 늘리기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우리 바기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기오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나무로 덮인 해발 1,500m 구름세. 그래서 바기오 땅에 이제 클락공항에서 내려서 3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바기오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올라간대요. 저 안 가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올라가더라고요. 여행 유튜버들이 뭐 바기오 땅 가는 거 보니까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걸 보여요. 근데 고산병이 오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감안하면서 고산병이 왔을 때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대책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리핀 바기오 저 서북쪽에 있는 땅이고요. 여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바기오 전체 이제 시예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고 다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 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서늘하고 그 다음에 그 논농사가 계단식 논농사, 밭농사를 많이 짓는 바기오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년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할 텐데 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산에 있대요. 산에. 그래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해변가, 우리가 알고 있던 평지의 마닐라를 비롯한 필리핀 땅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좀 특색화된,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 좀 특색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기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기후는 1500m에 있어서 아까는 연평균 기온이 필리핀이 평균이 27도였는데 바기오는 19.3도예요. 그래서 밤에는 좀 서늘하대요. 7월이든 8월이든 바람막이 하나는 준비를 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난방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필리핀에서 얼마든 온대기후, 열대기후가 아니라 온대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밤에는 조금 쌀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아침과 새벽에는 춥고 낮에는 온화하고, 사회적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안이 필리핀 안에서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애들이 갑자기 납치당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많이 돌아다닌대요. 경찰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수도인 마닐라나 세부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 산악도시고 도로가 험해요. 그러니까 산악지대니까 멀미를 잘하니까 멀미약도 좀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이응교구 같은 경우는 멀미약을 챙겨 가시면 좋다고 합니다. 100% 멀미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이 험한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어릴 때 옛날에 터널이 안 뚫려 있을 때 대관령, 그러니까 한계령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강원도 가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그때 100% 멀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멀미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멀미약, 그 다음에 뭐 고산병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약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멀리 가도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기가 먹먹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필리핀과 개신교 요거는 제가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이제 따갈로를 조금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해요. 제가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한 장 나눠드렸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만 유튜브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조금 구체적인 상황들은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알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 따갈로 같은 경우는 많이 익숙해져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어로 인사를 하는 거랑 영어로 인사를 하는 거랑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갈로로 인사를 하면
현지어로 인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부는 초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마간당하라우 이렇게 해주면 애들 진짜 표정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쌤 오칠이가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쌤 오칠이에요 하면 우리 오 뭐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가지고 마간당하라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나 열어주는 마음들이 확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가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장을 편집해서 드렸는데요. 한번 가지고 계시면서 또 보시기도 하고 외우시면 또 좋고요. 못 외우시더라도 이거를 잘 접어가지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셔서 보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입니다. 자, 제가 연습을 하긴 했는데 선창을 하면 웃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요. 근데 이거를 마간당 아라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간당 아라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손을 이렇게 펴시고 자, 마간당 아라오. 마간당 아라오. 오야, 저 너무 잘하는데? 마간당 아라오. 마간당 아라오. 너무 애들이 잘해요. 애들이 쪽팔린지 모르거든요. 우리 이게 너무 나이가 먹었어. 쪽팔리면 안 돼요. 쪽팔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좋은 아침이다. 굿모닝이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간다 우마가. 마간다 우마가. 이거 억양은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좀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마간다 우마가. 마간다 우마가. 자, 좋은 오후. 굿 애프터눈이죠. 마간당 아폰. 마간당 아폰. 자, 굿나잇입니다. 잘 자라갈 때 마간당 가비. 마간당 가비. 마간당만 외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마간당 이게 있어요. 마간당. 예, 마간당. 그래서 마간당을 일단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마간당을 외우시고 나중에 이제 아라우, 우마가 하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라우만 외워가셔도 되지 않을까. 마간당 아라우만 외워가셔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준비 많이 해왔네? 우리 따갈로 언어를 안 해? 물론 영어를 해도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보다 영어 더 잘합니다. 그래서 굿모닝 해도 알겠지만 하이 해도 좋아하겠지만 마간당 아라우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표정이 다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갔던 나라들마다 현지어로 인사를 해줬을 때 완전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간당 아라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은퇴자매 왔나요? 못 왔구나. 우리 대표인데 대표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깝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요. 저는 키나가갈라 케탕 마켈랄라. 자, 웃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키나가갈라 키탕 마켈랄라.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진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약간 목소리를 얇게 해서 트랄랄라 아니에요? 트랄랄라 아니에요? 키나가갈라 키탕 마켈랄라.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살라마.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마라밍 살라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우마닌. 파센샤나. 야씨 명제인데요. 필리핀 따갈로. 그 다음에 예 아니온데요. 이거는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대화하는 근데 이제 이거 이러면 놀라는 거니까 이거요. 이게 예고요. 힌디. 힌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언어를 제가 옆에다 적어놨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적어놔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급 문장이에요. 고급 문장.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위에 거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려내긴 했는데 제일 위에 거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할 카낭 디오스. 요 정도 외워가시면은 정말 에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딱 만났는데 마할 카낭 디오스 하면은 사람들이 뭐야?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이음교구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이런 좀 문장들을, 기본적인 문장들을 좀 외워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이제 예배 언어예요. 예배 언어. 예배 언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따갈로 찬양도 준비하고 한국 찬양, 영어 찬양도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외워서.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럼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요런 거 한번 같이 외치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음교구도 찬양 선교로 가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찬양 마칠 때마다 요런 거 한마디씩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 맞췄으면 에이 한 다음에 뿌린낭 디오스 웃으시면 제가 현타가 오는 걸 계속 참고 있는데, 현타가 지금 계속 많이 옵니다. 브리앙 디오스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내용을 다 줄였어요. 왜 줄였냐면 일단 표면적인 사항들을 필리핀을 제가 알려드리고, 지금 들으신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정도 밑바탕을 가지고 스스로들, 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든 가족들이거든 가족별로 필리핀에 대해서, 바기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여행 유튜버들이 어떻게 그곳을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곰곰이 보시면서 필리핀은 이런 나라구나, 필리핀은 이런 국가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던, 어떤 연극을 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 어떤 활동적인 행사를 진행하던, 우리의 마음이 필리핀에 대한 관심 없이, 필리핀에 대한 다음에 간절한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궁금한 마음 없이 그 땅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들,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냥 공허한 일주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가시면 좋겠고,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아테르인가? 하여튼 그 대통령, 굉장히 그 강한 대통령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대통령 두시였는데, 하여튼 두시였어요. 그 대통령이 조폭들을 다 없앴습니다. 마약상들도 없애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다시 그 대통령이 없어지고 나면서, 바뀌고 나면서 또 그 땅이 마약의 땅이 되고, 밀수의 땅이 되고, 또 치안과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땅이 되고 있다고 해요. 바기오라고 한 땅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여러 외국인들과 한국의 골퍼들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인 문란함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그곳에 향하는 그곳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스스로들, 그리고 팀별로, 청년부, 이음교구 팀별로 좀 곰곰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땅이 예전에는 스페인에게 지배를 받고 또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스페인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따갈로어도 되고 세계화가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근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땅입니다. 그 땅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했었고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인하여 망가진 땅이 되었어요. 그 땅을 향해 우리가 갑니다. 아무리 회복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땅,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땅, 그 땅을 향해 우리가 갑니다.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 중에 다 가난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요. 부정부패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예전 60년, 50년대 군부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필리핀 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4, 50년 뒤처지는 땅,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고생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들어서 그 땅에 보내시는 이유를 생각하며 필리핀 땅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필리핀 땅이 궁금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필리핀 땅을 향하여 정말 그 천박한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음교구를 축복하고 청년부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필리핀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